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시간을 할애하러 오셨는데 30년을 벌어가실 수 있게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혼란도 있고요,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먼저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되었는데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까를 보여줄 겁니다. 당연히 투자 관점에서 혹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에 주요국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정리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기업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혹은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기대됩니까?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요? 새 정부는요? 준비했죠,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역시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이미 공약에 내걸었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기구 일자리위원회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코리아로 가겠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범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R&D뿐만 아니라 혁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다라고 이미 밝혔고, 근데 앞으로의 5G 시대의 이 통신에는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이 교환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5G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5G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1G, 1G 시대에는 말 그대로 음성을 주고받는 시대였고요. 2G 시절에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었고, 특히 3G 시대에는 영상통화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제 5G 시대에는 통화가 실제 체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상 증강현실이 통신 속에 내재되는 거예요. 지금 2012년까지 지금의 삶은 인터넷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 그렇죠? 인터넷 시대는 바로 월드 와이드 웹, 그죠? 모든 우리 인터넷 주소창에 www.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을 통해서 20억 명의 사람을 연결해 왔어요. 그전에는 연결이 안 됐었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특히 이게 초반에는 원투원으로만 연결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투 멀티플이 됐어요. 여러 사람.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SNS가 도입되면서 그렇게 됐죠, 실제로. 그러던 시대에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 이게 WWW에서 바로 IoT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IoT는 뭐냐? 이때는 사람 간의 연결이라 했다면, 이때는 20억 명의 사람을 연결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260억 개의 사물을 연결하는 시대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은 도입부라고 볼 수 있는데, 절정에 이를 때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가 오는데, 초연결 사회라고 했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가 오는데 어떤 사회일까요? 뭐가 없는 사회다. 네? 현금 없는 사회. 이미 여기 써 있죠? Cashless Society. 네, 현금 없는 사회가 올 거다라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정보는 다 돌았습니다. 이 사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웨덴에 은행이 있는데 실제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돈을 훔쳐갔어요. 얼마를 훔쳐갔게요? 실제 사례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훔쳐갔겠죠. 그냥 대략 얼마를 훔쳐갈게요? 최소 네. 50억? 50억. 네. 얼마를 훔쳐갈게요? 100유로. 100유로 가지고 100유로 훔치러 가. 아 그래요? 네. 얼마 훔쳐가냐면요. 영원입니다. 영원. 왜 그래요? 은행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사회죠. 스웨덴과 덴마크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가능할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 사장님, 대표님 와이스넛이라는 회사인데요. 현재 180명 정도의 규모의 기업입니다. 2000년에 했고요. 여기서 이 와이스넛이라는 회사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가 와이스 챗 이런가 뭐냐면 챗봇이요. 채팅봇 이 서비스가 있는데 금융산업에서 채팅봇을 활용해요. 이미 우리가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누가 전화를 받아요? 챗봇이 받는 거예요. 챗봇과 통화를 하는 거죠. 그럼 챗봇과 통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챗봇 이용률은 계속 늘어나고요. 상담원 연결 후 감소 이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혹시 최근 사례 좋은 거 하나 있으시면 제가 오늘 강연에 활용하겠다라고 하고서 어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출처 여기 와이스넛 내부 자료 써 있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요 단어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연결호? 전화를 했죠. 연결호가 뭐예요? 연결호가 뭐냐면 챗봇에 전화를 했어요. 챗봇하고 통화하다가 통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상담원 좀 바꿔달라고 상담원과 바꾸는 거. 그게 연결호래요. 근데 그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챗봇의 기능이 이제 완전해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 완전해져 가고 있다. 대화의 끊김이 없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콜 단가는 절감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용이 절감되겠죠. 근데 우리가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맞서 싸워야 된다. 그렇죠? 맞서 싸울 수 있나요? 파도와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혹은 파도를 피해갈 수 있나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이제는 파도를 타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도는 불과 3년 동안 불 게 아니고요. 30년 동안 불 거예요. 어쩌면 5차 산업혁명은 3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더 빨리 올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마치 저 어릴 시절에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어요. 물 사 먹잖아요. 공기를 사 먹는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공기 사 먹어요.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 있거든요. 깨끗한 공기를 사 마시는 거예요. 월 렌탈료 내면서. 혹은 산소를 사 마시는 시대가 또 올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 파도가 불 거라는 거죠. 그런 파도를 피하거나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대한 파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타야 돼요. 제가 좀 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같은 호기심에서 일단 신청을 했는데 개념도 많이 설명해 주시고 그 베이스가 되는 10대 기술 이런 것도 약간 좀 재미로만 보면 좀 재미없을 뻔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물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되게 관념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 정의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빅데이터에 관해서도 약간 되게 그냥 방대한 그런 정의부터 해가지고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직할 생각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니까 많은 참고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마이스쿨 화이팅! 오마이스쿨 화이팅! 오마이스쿨 화이팅! 오마이스쿨 화이팅!